안녕하세요. 추비아팀입니다. 오늘은 성공학 강의 교수님이시고 실용사주학 창시자이신 한국상생경영연구원 심상철 대표님을 모시고 성공학과 실용사주 더불어 부동산과 사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심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쁜 중에도 이렇게 충무로까지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심 대표님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얼굴을 딱 보면 알겠지만 잘생겼고요. 그리고 모교인 한성대학교에서 성공학이라는 과목을 한 10년 강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기업체, 공기업체 이런 데서 비즈니스 사주를 강의한 지 지금 한 10년 정도 됩니다. 비즈니스 사주라는 게 제가 이제 자격증이 한 20, 30개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주 공부를 이제 한 10여 년 정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좀 비즈니스랑 같이 한번 연결을 시켜볼까 해갖고 창시한 게 비즈니스 사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마 메인 주제가 그 부동산과 비즈니스 사주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따 후반전에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한성대학교에서 성공학 강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네. 어떤 내용이고 그 내용 좀 한번 알려주세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격증이 꽤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강을 주로 이제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웃음이라든가 스피치라든가 그 다음에 뭐 때에 따라서는 실용 비즈니스 사주 어떨 때는 최면 이런 거 특강하다 보니까 요즘에 대학생 애들이 보면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동국대에서 처음에 이제 특강을 했다가 그게 이제 조금 입소문이 교수님들 사이에서 나서 시작하게 된 게 이제 모교인 한성대학교에서 특강을 하다 보니 학장님이 이 강의를 정규 과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성공학 개론이고 네. 내용은 자존감 회복, 웃음, 아까 얘기했지만 스피치, 거기다 이제 비즈니스 사주도 들어가고 제 과목을 듣는 아이들이 보통 한 학기에 200에서 250명 정도 됐었으니까 꽤 나름대로 인기 있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네. 듣는 분들이 이제 젊은 대학생들일 텐데 네네. 주로 많이 하는 질문이나 고민거리가 어떤 겁니까? 그나마 학생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성, 지금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의 적성이 뭔가,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현재의 자기와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자기 사이에 괴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라는 그런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씩 논리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이 접목이 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우선 자기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자기 성향 분석을 일단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비즈니스 사주도 들어가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에 이제 젊은 아이들이 하는 뭐 혈액형, MBTI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보지만 진짜 자기 찾는 과정을 일단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까 얘기한 원하는 자기 사이에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러면 과거부터 앞으로 미래까지의 그 상황을 쭉 전개하다 보면 여기서 필요한 학문들이 하나하나씩 접목이 되죠.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이제 긍정적으로 바꾸는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이제 웃음, 과거에 대해서 어떤 치유하기 위한 어떤 보면 나름대로 최면,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그 다음에 집안 문제 등등 굉장히 어떤 다양한 부분을 15주 동안 하나하나씩 만들어가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성공학 과정이고 거기에도 오늘 이제 하나하나의 어떤 문제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만들어갔었죠. 네, 질의응답 말씀하시는데 네. 상담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펴내셨더라고요. 네네네. 책 제목이 이제 청춘은 주지 않는다. 그렇죠. 네, 해서 많이 팔리신 걸로 아는데 네. 저도 이제 책을 좀 읽었습니다만은 책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2009년도에 처음 이제 성공학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한 250명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첫 강의를 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카톡보다도 이제 메일이었죠. 이 메일이 한 4, 50통 정도가 온 거예요. 그때 당시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친구가 굉장히 능력이 있고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크게 이제 성공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집안의 어려움, 자기 꿈하고 어떤 거 문제 때문에 이제 저한테 장문에 이제 메일을 보내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답을 해주면서 이제 계속 메일 해줬고 비슷한 사례가 이제 계속 들어왔었죠. 그런데 이게 매 학기가 학생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거의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2년 정도 지나고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단순 반복, 비스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 좀 이제 힘든 부분이 있었었죠.
매주 거의 한 3, 40명씩 계속 이렇게 멘토링 하는 게 사실 썩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무슨 대안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나온 답이 책을 하나 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몇 천 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100개를 골랐죠. 100개를 골라갖고 그 중에서 70개를 줄여서 만들어낸 책이 청춘은 지지 않는 자죠. 저도 읽고 있습니다만 네. 내용이 좋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로 사주, 실용사주를 창시자라고 하셨는데 네. 실용사주가 뭔가요? 말 그대로 사주는 공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실생활에 활용을 할 것이냐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실용사주죠. 그리고 이제 자격증까지 제가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 과정을 보면 학생들을 나름대로 어떻게 멘토링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쪽에서 좀 공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연히 제가 이제 사주를 접한 게 지금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좀 넘게 됐는데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비교적 잘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 좀 깊이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이제 나름대로 또 좀 열심히 했고 그러다가 사주를 보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볼까 궁금해서 제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사주를 보는데 한 200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엉터리가 많은 거예요. 물론 이제 실력이 있고 제대로 봐주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말되는 이제 그런 이제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좀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좀 뭔가 현실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실용사주고 그걸 이제 비즈니스에 연결시켜서 이제 CEO들한테 많이 강의하게 그렇게 된 거죠. 사주 하는 분들은 평범한 사람 같지가 않은데 아무튼 신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이제 좀 다른 게 이제 학문하고 보통 얘기하는 사주는 미신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차이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학문이라는 건 뺏길 때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논리 정연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부장님 말씀하신 그 신기 이런 거는 감이죠. 느낌 이런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나름대로 존중할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긴 있지만 엄연히 그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주는 하나의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또 자격증 양성 과정도 네. 또 이렇게 뭐 운영하셨던 거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자격증 명이 뭔가요, 이게? 실용사주 코칭 지도사.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 배출된 분들은 실생활에 활용합니까?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제 배출한 사람이 한 30여 명 정도 되는데 네네. 이 사람들이 이제 보면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 비즈니스에 잘 활용하고 있죠. 사주팔자가 네. 무엇이고 네. 어떻게 풀이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보통 이제 사주팔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말 그대로예요. 사는 넉사자, 주는 기둥주자를 얘기하거든요. 네. 기둥주자. 팔은 8팔자고 네. 자는 글자 자자니까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 이거 이제 보통 사주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4개의 기둥이라고 하면 자기가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게 4개의 기둥입니다. 근데 위에는 이제 우리가 천간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기운. 보통 이렇게 이제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그 위에 해당하는 거고 밑에 해당하는 게 거기 우리가 이제 보통 띠로 많이 알고 있죠. 자축이며 신유술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12개 띠 있죠. 그래서 위에 10개 천간 중에서 4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 12개 중에서 4개가 들어가서 합해서 8개 글자를 갖고 그 사람의 이제 성향을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사주팔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사주팔자 부분은 일단은 연도하고 연, 월, 일, 시. 예, 그 하자죠. 그러면 네. 그렇게 한번 정해지면 네. 바꿀 수 없는 건가요? 그거는 못 바꾸죠. 예, 그거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운명이란 말 뜻부터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선천명, 후천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선천명이라는 건 바꿀 수 없는 걸 얘기하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남자로 태어난 거, 그죠? 그리고 이런 부모 형제하고 함께 살도록 태어난 거, 이런 건 못 바꾸죠. 네. 또한 그날 그 시간에 태어난 거는 못 바꿉니다. 단 이게 태어났는데 그 다음부터 일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 변수를 만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거는 후천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천명, 후천운 중에서 선천명은 못 바꾸고
후천운은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합해서 운명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는 거니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낫겠죠. 네. 아, 그럼 이건 나중에 이제 끝에 질문도 포함되는데 네. 먼저 질문 드리면 네. 그러면 네. 운명 쪽으로 태어나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본인 재물 운 같은 게 없거나 아니면 뭐 너무 격한 단면까지는 아니고 뭐 있다 그래요. 그러면 후천 운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그렇죠. 일단 알면 편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공부하기 전에 아 이거 뭐 말이 돼?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부를 좀 이렇게 나름대로 또 좀 이렇게 깊이 하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옛날에 이제 무역을 한동안 했거든요. 그럼 이제 거래처를 가끔 찾아다녀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팩스로 약도를 이제 대충 그려가지고 줬습니다. 그럼 그걸 가다가 이제 길이 좀 제대로 그려준 사람도 있지만 애매하게 그리다 보면 중간에 내려서 다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거래처를 찾아가고 그랬었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왜 그러죠? 내비게이션이 네, 다 있습니다. 예, 예. 출발지에서 목적지만 딱 입력해 놓으면 알아서 길을 참 친절하게 안내해 주잖아요. 사주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충 내가 태어나는 시점부터 시작했고 죽을 때까지 어떤 코스로 가겠구나라는 것 정도를 알려주는 학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음양오행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크게 하나로 딱 놓고 보면 동양 사람들은 기라고 얘기를 했고 서양 사람들은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공간이 있잖아요. 강의실 공간. 이 강의실도 결국은 전부 다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지금. 근데 이 에너지 중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고 보이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렇게 딱 둘로 나눌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양 이렇게 얘기하고 양의 개념은 무언가 이렇게 확산하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이런 걸 우리가 양이라고 얘기하고 음은 무언가 축소하고 수렴하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양은 결국 계속 돌고 도는 거죠. 하루로 얘기하면 밤, 낮 이렇게 나누잖아요. 딱 이건 이제 디지털식으로 나누면 딱 나눠지지만 낮은 양에너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밤은 음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사계절로 얘기하면 여름, 지금 같은 경우는 양기운이 굉장히 강한 거고 겨울이 되면 이거는 음기운이 강한 거죠. 근데 이거는 결국 순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 그리고 그거 계속 순환하는 거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음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